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어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실내에서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일단 최근에 좀 문의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진작에 쏘가리 입문 준비물에 대한 영상을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시즌이 이제 도래했고 이제 시즌이 온 만큼 다시 한번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좀 그리고 그 지난 영상들을 못 본 사람들도 이제 계시고 또 찾아보기 번거로우니까 또 저도 다시 한번 찍으면 어떨까 싶어서 좀 겸사겸사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최대한 멘트를 좀 줄이면서 좀 이렇게 요약해서 좀 필요한 것만 좀 다루면서 팩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쏘가리 낚시에 있어서 입문 장비가 가장 중요하죠. 장비는 이제 로드와 릴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로드 같은 경우 이제 보통 5피트에서 6피트 사이를 많이 씁니다. 피트라는 것은 1피트의 경우는 30점 보통 이제 48cm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인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53이라고 하거나 예를 들어서 53이라고 그러면 5피트 3인치 2절 로드라는 뜻이에요. 두 개 분리형 투피스 로드라는 뜻인데 보통 1피트는 대략 그냥 30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1피트 1인치의 경우 2.54cm 정도 되는데 2.5cm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트와 인치를 다 일일이 계산하면서 이게 총 길이 어쨌든 총 길이가 중요한 거겠죠. 이게 1피트에 몇 cm 이렇게 계산해서 사용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피트 기준으로 해서 이제 30cm로 기준을 잡아서 대략 몇 cm 정도의 총 길이가 몇 cm 정도 되는 로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쏘가리 낚시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즌으로 보았을 때 웜과 민호가 분명히 저는 이게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상 웜낚시가 그만큼 좀 더 스트레스적인 부분도 많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선 좀 알아가야 되고 내가 이제 내 몸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웜낚시로 시작하셔서 자리를 잡고 계속 발전해 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른 낚시를 하다 넘어오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전향을 하시는 분이나 또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이 낚시를 이제 시작하시는 경우는 일단은 웜낚시부터 시작하시는 경우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밑걸림도 많은 낚시이고 또 상당히 느리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한 부분도 많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다 편하고 그냥 쉬운 민노 낚시를 먼저, 민노인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민노를 먼저 이제 하시면 좀 더 재미 붙이시는데 그리고 이제 시즌 때 쏘가리를 만나시는데 크게 무리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낚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시즌에는 쏘가리들의 활성도가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민호 같은 경우나 스푼 같은 경우를 던져서 그냥 릴링만 하셔도 자연스러운 액션이 연출되기 때문에 턱턱 덮쳐주는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서도 쉬운 낚시가 전 쏘가리 낚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선정 그리고 그곳의 피딩, 타임, 시간적인 부분을 잘 조합하고 데이터적으로 맞춘다 그래서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정말 누구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쏘가리 낚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아무래도 좀 폐쇄적인 게 이 쏘가리 낚시기도 하고 시간대, 이제 데이터 이런 어떤 시간 정보가 이제 각 필드마다 다르겠지만 사실상 그런 정보 전달이 좀 잘 안 되시거나 좀 내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 시간대 찾는 게 좀 어려울 뿐이지 정말 좀 이렇게 시즌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나 시즌 때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필드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금 맡아서 유튜브에서 이제 물가의 메신저로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도 조금씩 참고하면서 그 기점을 전후반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쉬운 민노 낚시를 더 위주로 이제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점점 어느 정도 이 낚시가
좀 익숙해지시고 재미가 들리시고 손에 익으시면 그때 웜으로 넘어가셔도 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웜부터 지그헤드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원래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인들에게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많이 포기하시고 오히려 지그헤드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시니 낚시조차 접으시는 분도 계셨고 자기랑 이제 안 맞다고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낚시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취미생활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미노도 요새 많이 발전돼 있고 또 더 가격대도 많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너무 고가의 미노, 예전에 저 할 때는 상당히 비쌌거든요. 하나 개당 뭐 최소가 8,000원 이상씩이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채비 손실 했을 때에도 타격이 크고 원체 비싸고 이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그헤드 게임을 좀 더 추천을 했던 건데 지금은 뭐 못지않게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이 많이 돼 있어서 미노도 접하기 아주 쉬워졌고 그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노도 지금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노 낚시를 이제 어찌됐던 시작을 뭐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그게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미노잉 로드만 또 사시기에는 조금 저가에서도 미노잉 로드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만한 어떤 그 가격대의 미노잉 로드들은 좀 그만한 이제 좀 고가 로드에 비해서 제대로 어떤 그런 빌딩이 그러니까 로드가 좀 제작이 최대한 잘 돼 있어도 그만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처음서부터 장비는 어찌됐든 나중에는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점점. 그래서 첫 입문 단계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범용 로드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양하게 다 도전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고 그렇게 이어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로드의 길이는 5.8피트에서 6.3피트 정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82 로드나 632 그 중간에 뭐 622도 있을 수 있겠고요. 602도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582랑 632를 크게 나누었을 때 582, 632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가장 선호를 하는데 범용이라고 하면 저는 582보단 그래도 632 길이 정도의 로드를 조금 입문자분들에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드의 액션은 632 중에서 소미노잉 로드라고 돼 있는 소미노잉 로드든지 아니면 라이트 액션의 로드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노잉 위주로도 하시면서 지그헤드도 배울 기회가 있으시거나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미노잉 로드 갖고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접목이 가능하니까 로드는 이제 범용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울트라 라이트냐 뭐 라이트냐 피트는 뭐 해야 되냐 어느 메이커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582나 632 중에 라이트 로드나 미노잉 로드 중에 선택을 하셔서 충분히 좀 낚시를 시작하시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릴의 경우는 이제 1000번과 2000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00번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로드들이 많이 기술력도 좋아졌고 또 부품들이 예전에는 이제 가이드와 프레임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로드 어떤 블랭크에 따라 가격대 형성이 전부 달랐지만 지금은 저가의 로드들도 대부분 다 30톤 이상의 카본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고 더불어서 가이드도 정말 괜찮은 가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또 더불어서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가니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서 둘러봤는데 정말 7mm 정도 밖에 되지 버트 가이드 그러니까 가이드 버트 가이드라고 하면 보통 이 가이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뭐 9개짜리도 있고 10개짜리도 있고 뭐 8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고 한데 보통 9개에서 10개 정도 탑재가 되는데 이 맨 밑에 있는 가장 큰 가이드입니다. 이게 가장 큰 가이드인데 가장 밑에 있는 이 가이드를 버트 가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 이제 세팅을
25파이에서 30파이 정도로 많이 해요. 국내 계류 로드들은 지금 추세가 25파이에서 30파이. 근데 이제 기가니즘의 KG7 같은 경우는 보니까 7mm도 되지 않는, 제가 정확하게 그냥 보기로는 7.6mm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얘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기준을 7mm로 잡았을 때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기술력이 접목이 된 거죠. 이제 가이드의 모양 자체가 조금 타원형, 어떤 뭐 역삼각형이라 그럴까요? 그런 타원형의 모양으로 해서 조금 이제 기술력을 내보였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비거리를 조금 더 내기 위해서 이 릴의 스풀 크기에 따라서도 비거리의 어떤 영향관계,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캐스팅을 했을 때 이 스피닝 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이 감겨 있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릴에 감겨 있는 크기와 모양 그대로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이드 하나, 첫 번째 가이드서부터 쭉 해갖고 그 원을 계속 그리면서 가이드의 크기대로 작아지면서 나중에 직진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스풀이 어찌됐든 크면 그만큼 원의 방출이 크겠고, 그 큰 것이 작은 이 가이드를 이제 통과하면서 어찌됐든 간섭과 마찰로 인해서 이제 좀 비거리가 주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2000번보다는 1000번의 스풀, 그 라인이 이제 캐스팅했을 때 방출되는 게 더 작기 때문에 비거리에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전혀 뭐 그런 거에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가의 로드들서부터 고가의 로드들까지 각자 회사들이 좀 자부하면서 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만드시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비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다 또이또이예요. 크게 뭐 신경 써봐야 사실상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로드의 액션, 길이, 그리고 그 회사의 로드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탄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가이드, 프레임 뭐 이런 재료에 따라서 비거리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건 다 고가, 거의 하이엔드급에 가야지만의 그런 어떤 걸 논할 수 있고, 이제 입문자분들 기준으로 중저가 로드는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이제 입문하실 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2000번 릴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0번 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는 권사량, 첫 번째는 권사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릴, 그러니까 1000번의 릴 같은 경우는 권사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카본 모노 기준으로 아마 4LB 정도, 그게 100m 정도 될 거고요. 이제 합사의 기준 065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런 걸 뭐 이렇게 좀 회사마다도 또 권사량, 릴의 스프레에 따라 권사량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라인도 회사마다 굵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1000번과 2000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권사량 차이가 아주 조금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납니다. 최소 제가 생각할 때 50m 이상 정도 나기 때문에 저는 넉넉한 권사량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라인이라는 것은 언제 트러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끊는다면 라인이 자꾸 줄어들고, 또 밑걸림에서 끊었을 때도 라인이 매듭 부분에서만 터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라인이 나가 있는 만큼 그 중간에서 아니면 전체가 터질 수도 있고, 라인은 소모가 계속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그리고 이제 여울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은 능숙함에 있어서 아직은 부족하시기 때문에 고기가 여울 타고 쫙 짠다 그러면 하염없이 버티고만 있다 라인이 다 나가버려서 그렇게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 100m 이상, 좀 최소 100m 이상은 감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초보자 입문자분들은 또 이 얇은 라인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고기가 와도 이제 운용이 좀 미숙하시거나 당황하시다 보면 잘 쉽게 끊어져요. 그래서 터트린다 그러죠. 그래 터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을 처음엔 굵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065 합사의 경우 065에서 085 정도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라인이 어찌됐든 069, 085 굵어질수록
건사량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1000번에는 085 기준으로 상당히 적게밖에 안 감깁니다. 그래서 2000번 정도는 해야 그래도 085도 어느 정도 건사량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2000번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더불어서 이제 준비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서 좀 요약을 하면 범용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라. 그래서 632 정도의 길이에 좀 로드를 선택을 6피트 정도의 632, 그러니까 632 정도의 로드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의 경우는 2000번 추천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부분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가게 되면 회사와 그 로드가 어떻게 제작된 이제 물론 이제 재료나 이런 부속품들도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러실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일단 준비물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그대로 입고 다니는 조끼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다니는 조끼고 뒤에는 이렇게 뜰채가 있고, 자, 이 장비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처음에 입문하실 때 물론 이제 그냥 저렴한 옆으로 매는 이제 크로스백 같은 거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요. 어찌됐든 내가 어느 정도 채비를 넣어 갖고 다닐 수 있는 거면 다 됩니다. 그래서 굳이 조끼를 추천을 예전엔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엔 조끼의 메이커도 한정적이었고 되게 비쌌어요. 저도 이게 한 5, 6년 전에 산 조끼인데 이거 그때 당시 37만원인가 8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 정도로 조끼가 비쌌기 때문에 좀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많은 조그업체에서 조끼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알아본 결과 요새 10만원 전후로 많이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웬만하면 능력이 좀 되시거나 여유가 있으시면 조끼가 있으시면 상당히 편하다. 네, 편하다는 점. 그리고 일단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필수로 처음에 준비하시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포셉입니다. 포셉. 이렇게 생긴 포셉이에요. 네, 포셉인데 포셉의 경우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고기가 어찌됐든 이 입술에만 바이트가 바늘이 정확하게 걸렸을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안속 깊이 먹었을 경우나 위천장 안쪽 위천장에 걸렸을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뺄 수가 이제 이 손의 두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포셋을 이용해서 바늘을 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포셋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도 예전에는 요 뜰채를 이제 없이 뜰채가 있은 지는 이제 불과 1,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한 7, 8년 동안은 이 뜰채 없이 낚시를 해왔었고, 사실상 뜰채를 이제 없어봤던 사람으로서 있으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특히나 이제 웨이딩 할 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낚시를 하다가 고기를 히트를 했는데, 물론 이제 웨이딩 안 하고 발판 있는 데서 낚시를 했었어도, 좀 턱이 있거나, 내가 이렇게 수그려서 손으로 뻗을 수 없는 곳이라면 뜰채가 좀 더 안정적이고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웨이딩 할 때는 뜰채가 정말 유용합니다. 이 물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잡는 게 위험할 때도 있어요. 특히 미노 게임 할 때, 미노인 게임 할 때는 미노 바늘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가 몸부림을 치고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몸부림을 치고 하면 손에 바늘이 박힐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성도 있지만 더 원활한 랜딩을 해주는 게, 랜딩을 하게 도와주는 게 랜딩 넷, 즉 뜰채입니다. 그래서 뜰채는 제가 써보니까 없는 것보단 100번 나아요. 그래서 뜰채도 요새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뜰채도 필요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지그헤드, 이렇게 지그헤드와 민호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민호를 먼저 이제 입문을 하시길 추천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어찌됐든 지그헤드도 쏘가리 낚시에 좀 어떻게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근접 카메라로 할게요.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갖고 다니는 민호고,
지그헤드입니다.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지그헤드 이런 태클 박스들을 다 준비를 해서 갖고 다녀요. 이거는 일단은 제가 어디 건지는 이게 모르겠는데 이건 엑스코어, 네, 엑스코어라는 메이커고요. 일단 길이가 138에 77 그리고 31 되는 그런 크기에 이렇게 5칸짜리 이제 지그헤드 통입니다. 보통 시즌이 되면 조금 달라져요. 지금은 이제 제가 8분의 1,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위주로 바닥권 낚시를 많이 하고 동면터 좀 수심이 다소 있는 곳을 다니다 보니까 좀 무겁게 세팅을 했어요. 하지만 시즌이 되면 저는 보통 16분의 1, 10분의 1, 8분의 1, 5분의 1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좀 32분의 1도 가끔 갖고 다니긴 하는데 이제 안 쓴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16분의 1, 10분의 1, 8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그헤드를 좀 무겁게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최소 8분의 1 정도부터 8분의 1과 5분의 1 이 두 종류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찌됐든 지그헤드가 가벼울수록 바닥을 찍기도 어렵고 찍어도 그 감을 잘 모르고 또 유속이 있는 곳이라면 쉽게 흘러버리기 때문에 아직 라인이나 이런 유속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공략 밀어넣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킬적으로 부족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그헤드는 바닥을 찍는 게 중요한 낚시고 바닥에서 바닥 지형을 읽고 또 내가 돌을 찾았을 때 그 돌에서 계속 운용을 해주는 게 또 노출을 시켜주고 액션을 주는 것이 그게 지그헤드 낚시의 장점이고 어떠한 또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찍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바닥 찍는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좀 유속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내가 최대한 바닥에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그헤드는 어찌됐든 무거운 것일수록 유속의 영향도 덜 받고 바닥도 빨리 가라앉고 바닥을 찍었을 때 턱 아니면 툭 하는 느낌이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로드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무거운 지그헤드를 쓰면 감을 잡기가 더 유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웜의 경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웜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웜. 자, 웜. 자, 웜의 경우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테일,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테일웜 또는 그러범, 그러니까 웜 자체를 통틀어서 그러범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 소프트 베이트, 이 말랑말랑한 소프트 베이트의 웜들을 보통 그러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이제 거기 뒤에 꼬리의 모양에 따라서 종류를 좀 나눕니다. 뭐 C그럽, D그럽, F그럽 뭐 이렇게 등등등 상당히 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거를 이제 구비하실 필요도 없고 다 구비도 못할 뿐더러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좀 무난하게 쓰시면 될 추천드리는 웜은 이제 C테일, C그럽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냥 그럽웜 C그럽입니다. 대충 모양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를 이제 테일웜, 그러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 모양이죠. C 모양, C테일. 네, C테일이라고 하는데 요런 그냥 모양의 그러범을 그냥 준비하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1.5인치에서 2인치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작은 웜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큰 웜일수록 물론 고기도 부담스러워 할 때도 있지만 큰 웜일수록 물의 저항과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거리도 현저히 줄게 되고 물에서도 물의 어떤 부하를 받기 때문에 폴링도 더 늦고 더 빨리 떠내려가고 쉽게 떠오르고 좀 여러모로 가장 이상적인 운영하기 이상적이고 편안한 웜은 2인치 사이즈에서 1.5인치 정도 되는 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쉽게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C테일. 네, 이렇게 똑같이 테일 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웜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뭐 F그럽, 뭐 D그럽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웜의 몸통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웜 어떤 C그럽이냐 D그럽이냐 F그럽이냐를 나누는 게 아니라 꼬리의 모양으로 많이 구분을 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폭과 넓이, 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웜의 꼬리 길이가 일정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시작은 이렇게 굵으면서 내려가면서 많이 얇아지죠. 네, 많이 얇아지죠. 굵기가 많이 얇아지고 더불어서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액션이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요. 액션이 이렇게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한 컬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두 컬 정도 액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네, 이거는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꼬리의 길이와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 아예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요런 웜의 경우는 이제 아이그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리는 웜은 아이그럽 종류, 이 아이그럽 종류와 이 그냥 일반 C그럽, 요 두 종류만 그냥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C테일의 같은 경우는 꼬리에 현란한 어떤 풍성한 액션과, 그러니까 풍만함을 줘서 고기 활성도 좋을 때나 주간 타임에 좀 더 화려하기 때문에 고기들을 현혹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그럽의 경우는 파동력이, 그러니까 파동력이 이 C테일보다는 직접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야간 타임에나 좀 더 예민할 때 좀 이 파동을 주면서 고기를 좀 더 자극시키는, 네, 좀 그리고 공격성을 끌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야간에 특히 야간에 좀 더 아이그럽이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C그럽과 아이그럽 이 두 종류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그헤드의 경우 요것도 보통 이 바늘, 네, 제가 4호 바늘이 없어서 보여드리진 못해 죄송한데, 네, 이게 지금 2호 바늘입니다. 이게 지금 2호 바늘인데 4호 바늘과 2호 바늘을 보통 이제 쏘가리 낚시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세요. 4호 바늘은 이 2호 바늘보다 길이가 좀 더 짧습니다. 길이가 좀 더 짧고 조금 더 작아요. 근데 2호 바늘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다들 사용을 많이 하시고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2호 바늘, 4호 바늘 다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이 2호 바늘로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바늘은 2호 바늘 그렇게 하셔서 8분의 1과 5분의 1, 그리고 좀 더 여분이 되시는 분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0분의 1까지 준비를 하시면 이제 상황에 맞게끔 충분히 사용을 하시고 낚시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노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미노우로. 자, 미노우의 경우는 자, 이렇게 서스펜딩 미노. 제가 미노가 종류를 지금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노, 자, 있는 것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금 아이고, 제가 서스펜딩 미노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지금 서스펜딩 미노가 요 한 종류인데, 요거는 이제 65 사이즈 정도, 가장 서스펜딩 미노 중에서는 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즈입니다. 65 사이즈. 65 사이즈고, 요 서스펜딩 미노가 뭐냐 하면 이게 립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달린 이 플라스틱 부분이 립이라는 부분인데, 요 이제 립의 세팅과 크기, 길이에 따라서 이 미노가 이제 들어가는 기본 세팅 수심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종류는 다 달라요. 08cm 들어가는 미노가 있고, 그러니까 80cm 들어가는 미노가 있고, 1m가 들어가는 미노가 있고, 1.2m, 뭐 1.5m, 2m 이렇게 들어가는 미노가 다 각자 거기 다 사시는데 보시면 기재가 돼 있고, 그 수심층에 이제 도달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처음에 캐스팅을 해서
미노를 그냥 로드만 쭉 위로 들어 올려주거나 아니면 릴링만 해도 얘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세팅된 수심층에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받고 들어가다가 자기가 딱 세팅된 딱 수심층에 도달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그 수심층에서 이렇게 일자로 오게 됩니다. 일자로 오게 되는데 딱 릴링을 하면 이렇게 그냥 릴링만 하면 이 미노라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액션이 흔들리면서 좌우로 흔들리면서 그리고 양옆으로 흔들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워블링이라 그러고 또 위글링이라 그래서 각자의 특성에 이렇게 제작이 된 대로 액션이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다가 딱 릴링을 멈추면 딱 그 자리에 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m 들어가는 미노오다 그러면 1m에서 쭉 오다가 릴링을 멈췄을 때 딱 그 1m에서 얘도 가만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머물러요. 그러다가 다시 릴링하면 또 그 수심층에서 또 같이 이렇게 오고, 이거 그러니까 릴링을 멈췄을 때 그 수심층에서 머물고 기다리고 있는 애를 서스펜드 타입의 미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싱킹 미노, 자 이걸 이제 싱킹 미노라고 해요. 싱킹 미노는 보통 45 사이즈서부터 70 사이즈까지도 있고 60 사이즈 뭐 많이 있는데 보통은 45 사이즈와 이게 45 사이즈고요. 50 사이즈가 제가 50 사이즈가 없는데 일단은 이게 53인데 이게 53인데 50 사이즈와 같습니다. 그냥 53이라고 보시면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크기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50 사이즈가 있나 한번 볼게요. 50 사이즈가 아마 있을 거예요. 50 사이즈가 여기 50 이게 50 사이즈, 이거 45네요. 아무튼 이렇게 뭐 45, 이게 45 종류, 네, 이게 45 종류고, 일단 제가 50 사이즈가 없는데, 이게 한 5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싱킹 미노도 크기 차이들, 이 종류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얘네는 45 사이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길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볼륨감은 크게 상관없이 길이로 해서 45 사이즈, 그리고 얘는 53이지만 일단 50이 한 거의 요 정도 해요. 그래서 50 사이즈의 미노, 요 두 종류를 가장 기본으로 많이 쓰고요. 자, 이게 50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이게 50 사이즈입니다. 이게 50 사이즈. 네, 이게 50 사이즈예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는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50 사이즈. 네, 이게 50 사이즈고, 얘가 아마 55 사이즈일 거예요. 얘가 55 사이즈. 다 싱킹 미노입니다. 싱킹 미노는 일단 뭐냐 하면, 처음에 캐스팅을 하면, 가만 놔두면, 지그헤드처럼 물에 계속 가라앉아요. 기다리는 만큼, 라인이 나가 있는 만큼, 내가 줄을 주는 만큼, 얘는 계속 가라앉기 때문에 바닥까지 찍을 수 있는 지그헤드와 같은 원리의 미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도 립에 따라서 기본 미노 세팅 어떤 수심층이 있어요. 근데 크게 구애를 받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도 릴링만 하면 자기네가 세팅된 그런 수심층에서 보통 이제 1m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막 오다가 멈추면 이렇게 그냥 가라앉아요. 물론 이것도 폴링 액션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려가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쑥 떨어지거나 액션 없이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미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떨어지는데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뒤로 떨어진다 그래서 불량이 아니에요. 미노가 어쨌든 이 액션이 나오는 미노가 훨씬 좋기도 좋고 그게 메이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가라앉는 미노를 싱킹 미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의 장점은 가장 바닥층, 중층, 그리고 상층 가장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요 세 구간을 모두 공략을 하고 노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어떤 틀에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수심층을 공략하고 좀 탐색하기 좋은 그런 이제 탐색용 미노로는 싱킹 미노가 좋은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플로팅 미노라고 해서 물에서 이렇게 자맹하는 기본 수심층에서 자맹을 하다가 멈췄을 때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떠오른 플로팅의 미노도 있고 이제 이 싱킹 미노에서
가라앉는 속도가 얘네들보다 더 느린 애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미세하게 천천히 가라앉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는 또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래서 종류가 좀 많지만 큰 틀로는 싱킹, 서스펜딩, 플로팅 이렇게 보통 크게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플로팅까지는 크게 아직까지는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서스펜딩, 그 중에서 65 사이즈, 요새 70 사이즈도 많이 쓰는데 너무 무리예요. 그 지금 준비하시려는 로드, 기본 저가형 로드에 비해서 그 로드마다 이 이상 큰 무게와 큰 미노와 더 나가는 비중이 나가는 그런 미노들을 감당하기에는 로드마다 또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어떤 로드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무게와 크기는 65 사이즈, 서스펜딩은 65 사이즈 전후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후로 하시면 돼요. 딱 맥시멈 65 사이즈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5 사이즈의 서스펜딩을 많이 쓰고요. 싱킹 미노는 45 사이즈, 45 사이즈와 50 사이즈 요 두 종류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미노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럽게 그냥 릴링만 해도 액션이 나고, 특정 어떤 미노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슬 소리가 납니다. 구슬 소리가 안 나는 미노들도 있어요. 네. 자, 레트름이라 그래요. 아무튼 제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네, 이렇게 레트름 안에 구슬이 들어있어서 소리까지 자극을 해주는 이런 미노들이 있는가 하면 소리가 없는 미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어쨌든 미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플러스 이 파장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장을 만들고 액션을 만들기 때문에 쏘가리 놀이시기가 그냥 던지고 감기만 하셔도 쏘가리를 잡으실 수 있는 아주 쉽고 유용한 챕입니다. 그래서 미노를 위주로 이렇게 많이 저가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저가형 미노들 위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노와 지그헤드와 웜은 일단은 이렇게 큰 틀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조끼에 이렇게 쇼크리더, 나중에 목줄이라고 하죠. 목줄, 쇼크리더 케이스도 갖고 다니고 있고요. 일단 제가 이제 그 이상으로는 얘기가 너무 벌써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뭘 가지고 다니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끼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로드 거치대, 요거는 굳이 없으셔도 돼요. 없으셔도 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나중에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이동을 하거나 뭐 소변을 보거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손 두 쪽을 다 손을 써야 되는데 로드를 들고 있으면 손을 못 쓰잖아요. 그때 이렇게 로드를 였다가 이렇게 그냥 끼워 주시면 로드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돼서 두 손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런 로드 클립, 네, 로드 거치대, 요게 이제 달려 있고요. 저는 요게 하나 있고, 더불어서 이제 뭐 이거는 패치, 그리고 이렇게 쇼크리더, 이걸 목줄이라고 합니다. 목줄인데 쇼크리더 케이스가 있으면 상당히 편해요. 이 케이스가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케이스가 없는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케이스가 있으면 케이스에 감아 갖고 다니면 되는데, 없으면 처음에 이렇게 카본을 샀을 때 보통 이렇게 감겨 오잖아요. 요대로 주머니에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라인도 이렇게 막 계속 풀려갖고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쇼크리더 목줄을 하실 분들은 쇼크리더와 쇼크리더 케이스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웜을 또 특별히 추가로 더 이렇게 이 케이스에 정리해서도 갖고 다니지만, 요 이상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종류의 웜들, 그러니까 뭐 색상이라 그러죠. 보통 색상이 좀 다른 것들이나 좀 사이즈 더 큰 것들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채비통이 어찌됐든 제가 수그리거나 뭐 했을 때 주머니에서 쏙 빠질 수도 있고 떠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는 얘가 없어져서 낚시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분의 웜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봉지채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요. 가위, 네, 합사 가위, 요거는 꼭 필요합니다. 라인 커터.
라인을 이제 카본이건 합사건 라인을 묶고선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를 때 자르는 합사 가위 하나 정도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위랑 요거는 별개예요. 요 줄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합사 가위, 얘는 피논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클립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논닐과 합사 가위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포셋, 포셋이 있으시면 좋고,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이게 이 정도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갖고 다니는 잿더리, 요거는 보통 지그헤드 다 쓴 통을 갖고 다니면서 담배 잿더리, 잿더리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꼭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이제 마지막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 장갑. 장갑은 꼭 필수로 준비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라인이 저희는 라인이 걸려요. 라인이 이렇게 밑걸렸을 때 이제 빠지면 좋겠지만 안 빠지는 경우는 당겨서 라인을 잡아 당겨서 끊어야 됩니다. 다른 용도, 물론 이게 뭐 더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낚싯대를 잡고 운영을 할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좀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낚시를 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대부분은 낚시 장갑이 필요한 이유는 라인을 잡고 당길 때, 특히나 합사의 경우는 라인이 상당히 강해요. 얇고 강하기 때문에 살이 다 베어나갑니다. 나중에 진짜 아파요. 그래서 라인을 맨손으로 끊게 되면 안 끊어질 경우도 많지만 살이 그냥 베어나가요. 그래서 꼭 보호를 위해서, 손 보호를 위해서 원활하게 라인을 끊기 위해서 장갑은 꼭 필수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보통 이렇게 손가락 3개가 잘려 있는 거는 이제 3컷, 그리고 다 잘려 있는 거는 이제 올컷이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올컷을 많이 사용을 하고, 좀 뭐 특이한 경우는 이렇게 3컷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컷이나 올컷 중에서 준비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인조가죽, 다 인조가죽이죠. 인조가죽으로 된 장갑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는 장갑들이 있어요. 여기 메쉬로 되어 있고, 이 아래가 고무판이 아닌 좀 세무 재질이나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이 손바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비추드려요. 왜냐하면 이 밑에 세무 재질로 되어 있거나 뭐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는 로드를 이렇게 라인을 감아서 당길 때 쭉 미끄러져서 제대로 당겨지지가 않아요. 계속 미끄러져요. 라인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질은 안 좋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죽이나 좀 고무 재질, 이런 접착력이 좀 접지력이 좋은 손바닥으로 된 장갑에, 위에는 메쉬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시원하긴 하겠지만 여름에 저희한테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메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쉽게 이렇게 채비를 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하다 쉽게 이렇게 손에 이렇게 이렇게 스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늘이 박혀도 안 박혀요. 잘 긁혀도 잘 안 박히고, 박혀도 이렇게 쏙 바로 빠집니다. 하지만 메쉬의 경우는 살짝만 스쳐도 바늘이 그대로 박혀요. 그래서 뽑으려고 그래도 바늘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늘마다 이렇게 갈고리처럼 튀어나온 미늘이라는 게 있어요. 고기가 한번 걸리면 쉽게 빠지지 말라고 미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늘 메쉬 장갑 같은 경우는 바늘이 살짝이라도 스치게 되면 바로 박히지만 뺄 수가 없습니다. 빼면 이 미늘에 다 걸려갖고 힘으로 빼거나 그러면 올이 다 풀리거나 장갑을 뜯어야 돼요. 그래서 장갑 그냥 다 해져버리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수시로 박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받아요. 그래서 제가 써본 결과는 메쉬 재질의 장갑은 비추드립니다. 그래서 가죽 재질로 된 이런 장갑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도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고, 조금 더 꼼꼼하고 최대한 상세히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름 풀어서 최대한 요약했지만서도 조금 나름 깊게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정신이 없고 두서가 없는 게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합사 얘기를 안 했네요. 라인에 같은 경우는 2000번 아까 릴
이제 라인이 있어야겠죠. 라인에 같은 경우는 모노 카본도 많이 쓰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합사를 추천드립니다. 그 짧은 이유를 설명드리면 합사가 어찌됐든 카본 모노에 비해서 훨씬 얇고 강도도 10배 이상, 어떻게 보면 10배까지는 아니어도 훨씬 강도도 잘 나오고 강하고, 근데 훨씬 얇고 그만큼 권사량이 많이 감기고, 그리고 좀 텐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가장 이상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합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합사 라인 추천을 드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06호 아니면 08호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사를 직결로 이렇게 매듭을 바로 합사 원줄에다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쇼크리더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것도 장단점은 나중에 따로 다루겠고요. 제 영상에도 쇼크리더 매는 법과 쇼크리더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쇼크리더의 경우는 저는 카본을 추천을 드립니다. 카본이 가장 저는 이상적이더라고요. 일단 슬림에도 모노보다 강하고, 이 카본과 모노는 이렇게 라인 자체가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합사는 전혀 이 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신율이 있는 라인이 모노와 카본인데, 모노는 너무 늘어나요.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카본이 딱 적당하게 늘어나서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순간적인 고기가 힘을 쓰거나 어떤 챔질을 하거나 강하게 그런 상황에서 완충 효과를 해주기 때문에 좀 쇼크리더가 좋은데, 슬림에도 강하고 카본이 또 연신율도 모노보다 덜하기 때문에 더 좀 안정적이고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카본이 직진성도 좋고 이런 코일링이나 파마 현상도 적고, 쇼크리더로는 가장 그러니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본을 추천드리는데, 보통 이제 065나 085를 매시게 되면 카본 이 쇼크리더는 5LB에서 6LB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막 8LB, 12LB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계류 로드 가이드 자체가 어떤 세팅이 이미 돼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라인을 선택해서 굵게 쓰시면 다 가이드에 걸리고 가이드 파손도 나고 라인도 터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이제 5LB나 6LB, 그리고 055 정도, 055나 얇게 쓰시는 분들은 4LB, 3LB 쓰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겠고요. 제가 미처 놓친 부분,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쭉 한 번에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마저도 가끔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여러분이 따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입문 준비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잘 준비하셔서 올해 즐거운 쏘가리 낚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무튼 감기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